네, 오늘은 가슴 두근거림 관련해서 그동안 좀 질문이 몇 가지 올라온 것들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11번 혈전제 억제제 요걸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또 몇 가지 질문이 좀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도 좀 궁금했던 내용이기도 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 11번 억제제들이 지금 임상 시험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는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사약이죠. 이제 피하로 이제 혈관이 아닌 피하로 인슐린처럼 이제 주사로 맞는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약과 달리 약효가 보통 한 달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약을 자주 먹지 않아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주사를 맞으면 이제 혈전제에 대해서 잊어먹고 그냥 생활을 하셔도 되니까 좀 편하시죠. 요런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단점은 맞습니다. 한 달 동안 약효가 지속이 되니까 혹시나 중간에 뭐 발치를 해야 된다거나 또는 뭐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출혈의 위험이 있어서 좀 위험할 수 있지 않겠는지. 그리고 제일 흔한 것들이 이제 임플란트 하시는 경우들 많죠, 어르신들. 그리고 건강검진하다가 이제 용종 제거술 같은 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이제 약을 이제 먹는 경우라면 중간에 약을 하루 정도 끊으면 약효가 없어지지만 이렇게 한 달간 지속되는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것을 이제 임상 시험을 시작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에서는 뭐 중간에 한 달 사이에 이제 주사를 맞고 한 달 사이에 이런 임플란트라든지 어떤 뭐 용종 절제술이라든지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출혈의 위험이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높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3 상이나 4상 임상 결과가 대규모로 나온 거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나온 그 몇백 명의 데이터로 보았을 때에는 기존의 중간에 이런 설치를 하더라도 이제 출혈의 위험이 높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10번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혈과 지혈을 억제하는 것들을 모두 제거를 하기 때문에 억제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뭐 수술이라든지 임플란트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출혈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을 끊어야 되는데 11번 역제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혈과 관련된 그 트랙은 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약을 끊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올라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치료를 잘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이것도 어쨌든 중간까지 나온 이상까지 연구 결과이긴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3 상과 4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로는 이제 중간에 끊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많이 질문이 나왔던 게 이제 심방빈맥, 심실빈맥 요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심방세동 그쵸. 심방세동보다는 훨씬 더 흔하게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나이가 많은 분들에서 생기는 것과 달리 심방빈맥, 심실빈맥은 비교적 이제 젊은 사람들에서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료를 하시거나 했을 때 보면은 비교적 30대, 40대 또는 이제 젊은 나이 20대에서도 많이 찾는 이유가 이런 심방빈맥이나 심실빈맥 때문에 오는 가장 흔한 부정맥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이런 빈맥, 심방이나 심실빈맥이 짧게 지나가는 경우에는 흔하게 생길 수 있고 또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특별한 치료 없이 그냥 경과를 보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심방 조기 수축 예전에 한번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심장의 위쪽 부분이 이제 심방이라는 곳인데 이쪽에서 생기는 부정맥은 심실 아래쪽에서 생기는 부정맥보다는 훨씬 더 이제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병이 중하지 않은 거죠. 그랬을 경우에 심방에서 생긴 조기 수축 같은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심방세동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 조기 수축이 너무 자주 나온다거나 또는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 다다닥 이렇게 나오는 부정맥이 수시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방세동의 발생 위험이 올라간다라는 보고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 결과에서도 있고요. 뭐 물론 미국뿐 아니라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심방 조기 수축이 있을 때 세동이 생길 걸 대비해서 미리 혈전제를 먹는다든가 그러지는 않고요.
1 차적으로는 이제 심방 조기 수축이 생길 만한 원인들, 제일 흔한 것은 이제 술 또는 담배 또는 카페인 뭐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하시고 운동을 하시고 체중을 줄이고 이런 치료를 조금 해 보시고요. 또는 이제 쉬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뒤에 또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쉬는 것 자체가 이런 부정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심방 조기 수축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단기간 약을 좀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방 조기 수축이 어느 일정 기간 어느 버든 이상 계속적으로 발생하면 심방소동이 유발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렇게 세 가지 일상적인 치료를 좀 해 보시고 그럼에도 안 될 때는 단기간 약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심실조기 수축, 말하자면 심실이라는 것은 심장의 아래쪽 부분이고요. 심방보다는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조기 수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씩 가슴이 쿵 건너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궁극적으로는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제 증상이 있을 때 이 증상으로 인해서 너무 생활이 불편하고 한 번씩 건너뛰는 맥 때문에 좀 불안하다 그러시면 질문하신 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술, 담배 뭐 이런 것들 좀 절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커피에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커피 자체는 부정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지만 그 환자분들에 따라서 카페인에 조금 예민하시기에 반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커피도 조금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쉬는 것, 명상하는 것이 그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서 부교감신경, 안정시키는 호르몬을 분비를 함으로써 부정맥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 될 때는 약을 단기간 복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에 하루 한 잔, 물론 괜찮습니다. 2 잔, 3 잔도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제 개인에 따라서 이제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병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생활이 불편하니까 좀 줄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고요. 커피와 부정맥 뭐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부정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증상을 자주 좀 빈번하게 생기게 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만 이것이 진행을 해서 병으로 발전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에 좀 예민하셔서 증상이 자꾸 생겨서 생활이 불편하다. 그러면 줄이시는 거지만 이제 커피를 드심으로써 부정맥이 악화가 되고 이로 인해서 병이 더 심해진다? 이런 거는 아니니까 커피를 드실 때 너무 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하루 3잔 드셨는데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뭐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인 부정맥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맥이랑 관련은 있죠. 물론 있는데 이게 이제 병으로 진행하거나 심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카페인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줄여서 드시는 것이 좋고요. 뭐 평소에는 커피 마셔서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생겼다라고 하면 본인의 컨디션이라든지 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민감도가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본인의 증상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복잡한 증상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굳이 올려드린 이유는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두근거림, 그 부정맥과 관련해서 많이 경험을 하십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은 증상의 빈도가 점점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빈맥의 빈도가 일 주일에 4-5 번, 그러면은 보통 하루에 1번 정도는 있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좀 자주 발생을 하는 거고 이게 거의 매일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걸로 인한 이제 스트레스가 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이 증상이 한번 발생하면 그것에 의해서 또 내일이면 또 생기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계속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증상이 본인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악순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걸 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술, 담배 끊고 카페인 줄이고 조금 수면을 취하거나 쉬는 것 하면서 이 스트레스로부터 좀 격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맥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소화 증상, 소화불량 증상이 많이 이제 동반을 합니다. 상복부 불편감 증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 불편감, 불안감 이런 게 있으니까 오히려 두근거림이 더 악화되는 이게 호흡곤란으로도 일어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뭐
호흡곤란이라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병원에 와서 측정하게 된 호흡곤란인 경우에는 우리가 산소 포화도 뭐 이런 걸 손가락에 대고 재는데 그게 이제 떨어질 정도의 정말 병적인 호흡곤란이라기보다는 정말 불안한 느낌 때문에 숨쉬기가 좀 어렵고 갑기 쉬는 뭐 요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이 자주 있고 맥박이 당연히 이제 빨라지게 되고요.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더 빨라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경동맥 마사지 하시면 조금 안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PSVT라고 이게 한국말로는 좀 어렵습니다. 상심실성 빈맥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동맥 마사지라든지 우리가 이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크게 내쉬는 그래서 얼굴에 힘주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이제 안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 경동맥 마사지나 얼굴의 앞면에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이제 부교감 신경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항진시키면서 부정맥을 억제하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쉴 때 생기는 효과와 비슷한 반응을 일시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동맥 마사지나 이런 걸 했을 때 부정맥 증상이 감소한다. 라고 하면 이제 서서히 감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부정맥 증상이라고 하지는 않는데 이제 갑자기 이런 이제 경동맥 마사지를 했더니 정말 순식간에 확 좋아진다. 그러면 이제 상심실성 빈맥을 좀 의심할 수 있어서 이 경우에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맥박수가 150회를 넘어간다. 그래도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상이 조금씩 증가는 하지만 이제 심리적 불편감, 그 다음에 상복부 불편감, 그리고 맥박수가 한 100회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안정을 취하면 뭐 한 30분 사이에 천천히 가라앉는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가지 않고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슴 통증이랑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심근경색 이라는 것을 반드시 감별해야 되는데 심방세동인 경우에도 가슴 통증이 물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이 조이는 증상 그리고 쉬면 조이는 증상이 호전되고 이게 점점 심해지면 쉬지 않고 이제 쉴 때조차도 이런 가슴이 아픈 증상이 계속적으로 생긴다라고 하면 이것은 심방세동보다는 이제 심근경색을 조금 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심방세동보다는 심근경색이 훨씬 더 위험한 병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위험한 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슴 통증 부분은 이제 심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증상이 자꾸 반복되거나 또는 쉬고 있을 때도 가슴 통증이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이제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서 진찰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지금까지 나온 질문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뭐 제가 자주 답변은 못 드리지만 이제 댓글에 이제 질문해 주시면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